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꽤 많은 수익을 냈어요. 이렇게. 예, 제가 제시한 가격들 요거는 인제 제가 금요일 날 진짜 주식의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초가로 계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내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 15.35%.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황금 라인 있잖아요. 황금 라인에서 본격적 신호가 들어온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슬슬 인제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나씩 둘씩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려웠었죠. 네,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좋았던 적이 일기집권에도 없었어요. 네, 힘들다고. 그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지도 몰랐어, 사실은. 진짜예요. 그러다가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솔직히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때예요. 여기에 반발을 할 상황이 못 되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불리해. 진짜 불리해요.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진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들 뭐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책임지고 하겠지만은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하나씩 봐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 볼게요. 그 와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어 12.2조 원 추가 경정 예산. 여기에 반응을 했나? 반응을 했나 봐. 그죠? 코스피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올라오고. 자, 기관의 매수에 상승 마감을 했다. 그쵸?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올라왔어요. 그죠? 네.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금을 풀어야 돼요.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 시스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 맞는데 그 가격 시스템이 왜곡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 왜곡될 때에 그 풀어줄 수 있는 부분. 뭐 예전에 인제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케인즈안이 나타나서 케인즈안 학파가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가면서 풀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것도 꼬여 있고 저것도 꼬여 있고 많이 꼬여 있어요. 이 꼬여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파면됐으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차후에 대통령이 곧 뽑힐 텐데 뽑히는 부분에서 얘기 나오는 정책, 그러니까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치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특히 인맥주,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 이런 쪽은 정말 진짜 짧게 매매하는 것 위주. 그 이후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못 돼요. 그냥 했는데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오는 부분에서 거래량 늘고 밀리는 것 같아. 그럼 좀 팔았다가 이렇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추경 예산이나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그 업종이나 그 계획적 부분에 의해서 밀어가는 것들이 꽤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쪼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가능성, 그러니까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주중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제일 큰 게 AI 쪽이잖아요. 그쵸? AI 의료, AI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폭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부분이 나왔고 유력 대선 주자가 뭐 웹툰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에 갔다. 거기에 웹툰 사업에 대한 부분, 한류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부양시키겠다. 이런 얘기에 의해서 촥촥촥 예, 그 분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추경. 이게 추경이 향후에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종목들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 종목들을 풀어가는 이 스토리를 짜야 되는 거 아닐까. 정말 진짜 주식이 뭐냐. 진짜 주식에서 잡아야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야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주가의 길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주가의 길목을 찾아내기 위한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길목이 뭐예요? 바로 황금 라인입니다. 이 황금 라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 황금 라인에 해당되는 종목이 진짜 투자의 맥포인트를 짚어주는 주식이 아닐까? 진짜 이렇게 맥포인트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요거 현대건설도 실제 여기에요. 여기 황금 라인은 여기 있는 이게 본격적인 신호거든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N자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N자에 대한 부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N자 움직이는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 요 공간이 매수에 대한 아주 좋은 타겟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황금 라인에서 매매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충분하게 5%에서 10% 수익을 챙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운의 시청자님들 100% 200% 좋아요. 이 상지건설 지금 난리치고 올라왔죠. 상지건설 그거 살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었었던 건 맞아요. 그게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시가총액이 100억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그게 지금 18배 올라갔어. 와, 엄청나죠, 그죠? 문제가 달라져요. 1억 집어넣었으면은 18억 되는 그러니 각광을 받는 거지.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쵸? 그래요. 그렇게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 거기에 1억씩 넣을 수 있을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넣을 수 있겠다. 그쵸? 근데 그 부분에 그 투자에 대한 여건이 매칭이 돼서 움직이면 벌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 까먹는다고.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편적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 단타를 하고 짧게 움직이는 것은 항상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대통령 거리 상황들, 그렇죠? 대행 체제에 있는 것들이 언제 또 한 번 일어날까?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그 수년 전에 또 한 번 있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향후에 또 일어나? 그죠? 그럴 불확실성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시간적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가능성이 훨씬 낮은 거예요. 9.11 테러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 그죠? 거의 확률적으로 희박하다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단타 쳐서 막 해서 수익 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뿐이 아니야. 그러면은 1년 12달 12개월 동안에 요거 잠깐 1개월, 2개월 그럼 나머지 10개월은 거기서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나머지 10개월이에요. 10개월에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식 시장의 맥을 잡아 드릴 가능성이 높고 그 맥에 대한 여건에 이 황금 라인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황금 라인 현대건설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승 신호에 대한 부분에 상승 시그널이 들어와서 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
15%가 아니에요. 30% 수익이겠지. 그쵸? 자, 이제는 이 15%에서 10% 요 정도 수익만 나도 좋다 이거야. 이거 10개 찾는 게 낫습니다. 10개. 그럼 100%예요.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지력.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종목에 대한 지지력을 예견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어디서 지지하나요? 황금 라인에서. 요것이 바로 황금 라인이에요. 황금 라인은 1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위에 있는 이쪽은 수익 구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익. 아래는 손실 구간이죠. 왜 1년 가격 아래인데 평균의 1년 가격 아래잖아. 나는 요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났는데 그럴 순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보편적 부분에서는 이 밑에 있으면 손실, 위에 있으면 수익이야. 수익 구조로 움직였을 때가 훨씬 더 편하다고. 손실 구조로 움직였을 때는 올라올 때마다 저항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봐보자. 지지죠. 정말 진짜 지지할 수 있는 부분 여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딱 나타났어. 그럼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시그널이야. 전조현상이라는 것도 일어나 이렇게. 물량을 돌리고 수급 세력,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작전 세력이든 본인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가 이 주식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놨어. 그렇죠. 사놓지도 않았는데 주가 올리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시점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 시점 잡아 올릴 때 우리는 작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지. 그 시그널이 나올 때에 그때가 바로 주가의 길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가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기다리는 게 인내인 거야. 아니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근데 그 기다리는 부분에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시그널을 줘. 꼬리가 밟힌다고. 암만 구미호라고 하더라도 걸리잖아. 그 꼬리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 꼬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 니네들은 싸게 살아. 나는 니네들보다 조금 높게 살게. 그치? 그건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작전 세력이 아니니까.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면 세력보다는 좀 높게 사줘. 그리고 꼭대기에 니네들은 꼭대기에 팔아라. 나는 어깨에 팔을게. 그죠? 그게 달인목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보편적인 범위라는 거지. 이 범위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말이 더 간다. 이래서 막 주마가 편이다. 그래서 달리는 말을 더 때려. 가는 말 타야 돼. 가는 말 타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허리 부러져. 진짜. 갈말을 타야 돼. 갈말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 갈말을 한번 찾아봐봐. 여기서도. 어디가 갈말인가? 가는 말이지. 갈말은 여기 있잖아.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찾는 거야. 그 포인트에서 움직인 거. 얘도 봐봐. 현대건설이 어디서 움직였나? 그죠? 여기. 세력보다는 높게 살 수도 있잖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올라온 거잖아. 그래도 30%야. 이 눌린 부분, N자인 눌린 부분 여기서 샀다라고 하더라도 15% 수익. 가능한가요?